물 좋고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과 선녀들이 놀았다는 임실은 다채로운 축제, 문화체험, 유명한 특산물로 가득한 고장.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전라북도 임실로 향한 역전의 부자농부 제작진. 어떤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저희가 이 마을에서 네. 좀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알고 계세요? 몰라, 없어. 몰라. 그렇게 덤은 사람 없어. 오늘도 역시나 부자농부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 어머니 여기 마을에서 특이한 먹거리로 좀 고소득을 올린다는데 잘 모르겠고요. 그 목장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하신 분이 아마 그 좀 고소득을 올리지 않을까요? 어렵게 정보를 입수. 한 목장을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저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임실에서 고소득을 올리시고 계신다던데 고소득 무슨 고소득이에요. 여기 사냥들하고 조금 올리고 있어요. 한 1억 5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유사냥들로 1억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박민호 씨. 부자농부가 유사냥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산골 마을의 목장. 그런데 유사냥이라더니 염소처럼 생긴 녀석들. 사람들이 보통 양들을 염소로 흔히들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양이 이제 사냥이라고 유사냥이라고 그러죠. 식용으로 키우는 흑염소와 다르게 분류하는 유사냥. 유사냥은 젖을 짜기 위해 키우는 동물로 식용염소와 구분짓고 있다. 한 60마리 정도 지금 현재 기르고 있어요. 여기는 500평 정도 되고 임실이 산간지잖아요. 산세도 좋고 양들은 원래 이제 이런 산에서 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기후 조건이 어느 정도 맞죠, 임실하고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동물도 자연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부자농부는 유사냥들을 풀밭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먹는 사료 같은 것이 적게 들어가고 자기들이 뜯어먹고 들어오니까 이제 물 안에다 키운 거하고 박 먹어가는 거는 양들이 틀려요. 힘이 좋아져가지고 건강하기 때문에 양들이 좀 억세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하다는 점 이제. 겁이 많은 걸로 둘째가라면 서운하다는 동물 유사냥. 하지만 부자농부가 내미는 풀은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 모습. 먹여주고 재워주는 사람은 알아보는 걸까? 풀 밥 주고 어쩌고 뭐 서로 좋아가지고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순댕이. 안녕, 난 아빠의 껌딱지 순딩이야. 특히 순딩이는 부자농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다니는 유사냥 중 하나라고. 그 개 중에 야들은 이제 내가 먹여서 우유를 먹여서 키운 애들은 이제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잘 따리고, 제 엄마 젖에서 먹고 자라는 애들은 좀 겁이 많아가지고 좀 잘 안 따리고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유사냥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게 한 후 축사로 모두 데리고 들어가는 부자농부. 축사로 따라가 보니 뭐 하고 있어?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있어? 네. 손님 오시고. 선생님 누구세요? 저희 집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도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세요? 네. 조금씩 도와줘요. 많이는 안 도와주고 조금씩. 같이 또 하면은 둘이 편하잖아요. 좀 수월하고 재밌고. 둘이 하면 재밌잖아요. 혼자 한 것보다. 부자농부가 유사냥들을 돌보느라 바쁠 때면 목장일을 거들고 있다는 아내 김미숙 씨. 함께 할 수 있어 즐겁게 일한다는 부부. 아내가 우리박 지푸라기를 정리하면 부자농부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 꼭 청소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사냥들이 매일 마시는 식수통 청소. 양들이 이게 수염이 달려가지고요. 이런 먼지 같은 거 묻으면 물을 먹으면 얘가 젖어요. 그리고 물이 탱크가 금방 더러워지고 오염이 돼요. 이 물을 청소를 자주 해줘야 이 물이 오염이 되면 양들이 설사고 병이 많이 와요. 서치 이제 물이 깨끗해야. 물은 유사냥들의 건강 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를 줬었는데요.
지하수가 좀 약간 이제 오염은 안 됐지만은 너무 차가우니까 양들이 설사할 수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물, 소독은 상수물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어요. 덕분에 유사냥들은 매일 깨끗한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바로 이 맛이야. 물맛이 끝내준다. 싱싱한 풀들이 널린 초지에서 놀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유사냥들. 다음 날 유사냥들이 있어야 할 목장에 아무도 없는 상황. 새벽 6시도 안 된 시간에 어디 갔나 했더니 축사 안에서 유사냥들을 몰고 있는 부자농부. 대체 유사냥들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 그런데 한 마리 한 마리씩 일사불란하게 나오는 유사냥들. 일렬로 서 있는 유사냥들에게 투명한 장치를 연결을 하니 호스를 타고 하얀 액체들이 쭉쭉 나오는 모습. 액체들을 커다란 통에 모으고 있었는데 이건 뭐 하는 걸까? 좋다는 거예요, 사냥. 아, 이른 시간에 하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일찍 짜야 야들도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오이도 신선하고 그래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신선한 제품은 고객과의 약속이다. 부자농부는 고객들에게 신선한 사냥류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사냥류를 착유한다는데, 아유, 저 짜는 거 처음 보냐? 아유. 양마다 다 구분이 있는데 좀 큰 애들은 이제 야들 같은 경우는 한쪽만 짜도 한 3리터, 이게 두쪽 짜면 6리터까지 나오는 애들이고, 야들은 좀 적은 애들은 1리터, 2리터 나오고 그래요. 젖소보다 영양 성분은 좋으면서 착유할 수 있는 양이 적어 귀하디 귀하다는 사냥류. 부자농부는 이 귀한 사냥류를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데, 대체 사냥류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 부자농부를 따라 가보니 기계에 사냥류를 붓기 시작하는데, 갓잔의 신선한 사냥류로 특별한 가공을 한다는 부자농부. 사냥류로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거죠. 원유 이제 갖다가 멸균 처리하는 작업이에요. 보통 이제 살균 처리는 1시간 정도. 90도 고온에서 멸균 처리 후 특별한 재료를 넣어야 한다는데, 유산균을 넣어야 이제 이게 발효가 돼요. 숙성이 되고. 이 유산균 이제 들어가서 앞으로 한 4시간 반 후면은 요구르트가 나와요. 이제 약간 젖으니까 이렇게 걸쭉하니 부러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담기만 하면 돼요. 이제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유산균과 함께 발효돼서 약간 노란 빛이 돌면 완성! 그런데 사냥류가 아닌 요구르트로 가공하는 이유는 뭘까? 사냥류로 직접 판매는 좀 어려워요. 이제 유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15일 정도 유통기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유리하고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늘어난 사냥류 요구르트. 한 통에 담기는 양은 얼마나 될까? 500ml. 스티커 붙여가지고 나가면 6,500원. 일반 우유 500ml가 1,500원에서 2,000원인 것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가격이지만, 부자농부의 요구르트는 인기가 많아 사냥류가 부족할 정도라고. 연으로 따지면 뭐 지금 요구르트가 한 6천만 원 정도. 사냥류 요구르트로 연매출이 6천만 원? 사냥류를 요구르트로 가공해 연 6천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자농부. 요구르트 맛이 어떻게 고소득을 올린 걸까? 한번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맛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시큼한 냄새가 확 올라요. 드디어 귀한 사냥류 요구르트 맛을 보는데, 좋은 거 드시네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진짜 맛있네요. 고소한 맛도 나고. 네, 고소한 맛도 이제 나고. 하루 지나면 더 좋아져요. 맛 좋은 부자농부의 사냥류 요구르트를 보니 호기심이 발동한 제작진. 다른 회사 요구르트랑 선생님네 요구르트를
좀 이렇게 드렸을 때 맛을 보고 이렇게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한번 뭐 해봐야죠. 저희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못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는 찾아낼 테지. 그렇게 오늘도 부자농부의 도전이 시작됐는데 다른 회사의 요구르트를 준비. 똑같은 투명한 컵에 각각의 요구르트를 따르고 부자농부에게 안대까지 씌워 철저히 준비하는 제작진. 거기다 요구르트들의 위치까지 섞어주는데 캬, 치밀하다 치밀해. 도전! 드디어 시작된 부자농부의 도전. 먼저 첫 번째 요구르트를 확인하고 이어 두 번째 요구르트의 맛을 보는데 과연 맞출 수 있을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부자농부의 요구르트를 맛보는데 과연 부자농부는 그가 만든 요구르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가 우리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세 번째 게 세 번째 게 확실합니다. 정답! 세 번째가 부자농부의 요구르트! 안대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기 전 누구보다 설레는 이 순간 어떻게 맞췄을까? 저희 것은 마시면은 좀 식감이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넘어가는 그 느낌이 있고 이제 다른 데 제품은 좀 거칠은 맛이 약간 있고 좀 냄새가 좀 날 거예요. 누른내. 누른내 하면서 고소와. 이게 맞추시지 않으셨어요? 네. 사실 부자농부가 처음부터 유사냥들과 지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데 키우기 전에는 이제 약초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약초 쪽을만 하지 사냥에 대해서는 뭐 보지도 못했는데 애들 엄마 모르게 그 도장을 잘 못 찍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이제 모든 제 재산이 전부 파탄이 거의 다 닿죠. 그때 무렵에는 나쁜 생각도 같이 부부지간에 했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애들 때문에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약초 씨앗을 농가에 보급하는 일을 하던 중 보증 섰던 것이 잘못돼 모든 재산을 날렸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가족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살았냐고 그러고 지금도 진짜 그때 몸이 안 좋아졌어요. 나는 별로 근데 애기 아빠가 더 힘들었죠. 충격으로 아내는 건강이 악화됐다. 하지만 부부는 일어나겠다는 굳은 의지로 서로를 다독였고 그 시기에 유사냥을 키우게 됐다고. 저희 딸이 그때 직장을 들어가가지고 봉급 타가지고 양을 이제 사줘가지고 그 재미로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그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임실은 사냥이 그래도 키울 만한 그 값어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옛날부터 사냥 갖고 치즈를 만들기 시작해갖고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사냥을 키우게 됐어요. 경험이 부족해 유사냥들이 모두 폐사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수십 마리의 유사냥들과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부자 농부다. 잠시 후 아까 만든 요구르트를 들고 나서는 부자 농부. 어디를 가나 했더니 목장 근처의 한 카페. 부자 농부가 자연스럽게 제품을 진열하는 이곳은 개인 카페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카페라고. 그 군에서 이렇게 직접 가게를 이렇게 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군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늦차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홍보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부자 농부의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곳은 몇 군데가 더 있다는데 이렇게 납품하는 곳이 한 몇 군데 돼요? 여기 임실에는 4군데 있고 이제 경기도 광주라고 휴게소 있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좀 2군데, 4군데 있고.
부자농부와 거래해온 사람은 부자농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래처마다 저희는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손님들이 더 찾으니까 뭐든지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는 잘 되지 않잖아요. 엄청 노력해요. 정말 행사장 다 쫓아다니고 뭐 군이나 아니면 여기 크루스 사업단에서 하는 일에 굉장히 협조적이고. 거래처가 전국으로 퍼져가는 만큼 부자농부가 성실하다는 평판도 자자했다. 그날 오후 목장으로 돌아온 부자농부. 새벽부터 사냥류 짜느라 피곤할 법도 한데 유사냥들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는 부자농부. 혹시 지금 주는 것은 사료? 얘네는 밖에서 풀만 뜯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이제 풀도 먹고 사료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양 보충도 같이 이렇게 크는데 균형이 잡혀요. 풀만 먹어갖고는 양들이 살 수가 없어요. 밥 주세요. 배고파요. 그런데 유사냥들의 사료 위에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첨가하는 부자농부. 우와, 밥 먹자 이거. 노란색을 띠는 이것을 한 바가지 푸더니 그대로 유사냥들의 사료통으로 가져가는데, 그러더니 사료 위에 솔솔솔솔 양념치듯 뿌리더니 고루 섞어주는 모습. 이뿐만이 아니다. 그 위에 하얀 건더기와 가루들도 첨가하는데 이게 대체 뭘까? 노란색은 감국이라고 국하고, 하얀 것은 이제 보리 그 발효시킨 거예요. 국화꽃과 발효한 보리? 바로 이것이 사료, 말린 국화꽃, 발효시킨 보리로 만든 부자농부표 유사냥 식단. 그 정성을 아는지 잘도 먹는 유사냥들. 여기가 사료 맛집이야. 국화는 원래 그 사람이 먹을 때는 혈액 순환이 잘 되고 머리를 맑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먹잖아요. 근데 양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국화에서 향이 나요. 그럼 먹으면은 원래 양에서 노린내 같이 약간 그 미향이 나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유에서도 그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거해 볼까 하고 이기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야들도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먹으면. 보리는 원래 그 말려서 그냥 주면 안 먹어요. 꺾으라고 해서 안 먹기 때문에 저희가 방앗간에서 빵 가다가 그 이런 거시기에다가 발효를 좀 시켜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리에서 단맛도 나가지고 양들이 잘 먹어요. 보리 이렇게 발효시켜서 먹이다 보니까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요. 우유가 많이 늘어나고. 유사냥들의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한 사료와 혈액순환을 위한 국화꽃, 원활한 사냥류 생산을 위한 보리를 부자농부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유사냥들을 돌보고 있다. 다음 날 또다시 목장을 나서는 부자농부 부부. 부자농부가 도착한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 드넓은 초지와 예쁜 축사가 한 폭의 그림 같은 이곳은 군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 그런데 이곳에도 유사냥이 있다? 여기는 기르기만 새끼 낳고 기르고 또 새끼들 키우는 곳이에요. 체험도 하고. 새끼 낳았어요, 되게. 오늘 아침에 낳았어요. 부자농부 목장에 막둥이가 탄생했다.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된 새끼 2마리. 남이야 한 2시간 있으면 그냥 일어서 버려요. 짐승들은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에 일어나지 그럼 못 일어나면 죽어요. 그래서 암놈인가 순놈인가 확인해 봐야지. 난 암놈이네. 두 마리 암놈이네. 두 막둥이 탄생에 부자농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는데, 돈 번 게 기분이 좋죠. 또 건강하게 놔놓고 안 주고 싶어요. 분양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좀 크면 어쩔 수 없이 분양하고 그래요. 엄마 어디 있어요? 귀엽고 또 몇 달 있다가 나가려면 또 좀 짱이하고 그죠. 건강하게 태어난 유사냥들은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잠시 후 축사의 유사냥들을 모두 데리고 방목장으로 향하는 부자농부. 아니
부자농부는 멀쩡한 목장을 두고 왜 이곳에서 유사냥들을 돌보는 걸까? 테마파크 뒤 너머라고 땅이 노는 땅을 저희가 이제 군에서 무료로 임대를 해줘가지고 그냥 여기서 기르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무료로 임대해 주었다? 테마파크 한쪽에 위치한 드넓은 초지, 대체 왜 무료로 임대해 준 걸까? 한 2,000평 그 정도. 테마파크 와서 볼거리가 없잖아요. 저희 사냥들 와서 보고 체험도 하고 먹이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군도 좋고 저희는 이제 사냥을 길러서 좋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라.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부자농부는 사료값을 절약하는 측면으로 서로 의지하고 돕고 있다고. 여기는 원래 이제 한 20마리 정도 항상 있었는데 저번에 분양을 여기서 많이 해요. 새끼 나면 여기서 길러서 분양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이제 나가고 그래요. 유사냥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초지라는 최적의 여건 속에서 건강하게 키워서 분양해 부가소득을 얻고 있다는데, 새끼는 한 50만 원, 60만 원. 연으로 보통 1년에 한 100마리 정도. 한 마리에 5, 60만 원? 요구르트와 분양으로 1억 2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자농부. 그날 오후 유사냥들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지던 이곳에 유사냥들을 찾아온 꼬마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손님들이 어쩐 일로 찾아왔을까? 치즈 체험으로 올 때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체험도 하고 가고 그래요. 다른 체험을 하러 왔다가 유사냥과 교감하기 위해 찾아온 꼬마 손님들이었던 거. 그래도 목이 좋은데 어때요?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귀여워요. 귀엽고 별로 무섭지 않아요. 치즈 축제나 행사 있을 때나 저희가 이제 좀 받고 평상시에는 그냥 개방해놔요. 와서 놀다 가고 주고 가고 그런 게. 눈앞의 소득보다는 공생하는 삶을 즐기고 있는 부자 농부다. 잠시 후 다시 목장으로 돌아온 부자 농부. 사냥류를 기계에 붓는 모습을 보니 또 요구르트를 만드는 것 같은데. 치즈 만드는 중이에요. 요구르트가 아니라 치즈를 만든다는 부자 농부. 그런데 지금 넣는 것은 뭘까? 지금 응고제라고 우유에다 부수면은 이게 그 옛날에 그 두부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뭉쳐요. 응고제를 넣으니 진짜로 두부를 만들 때처럼 사냥류가 몽글몽글하게 응고되기 시작하는데, 뽀얀 액체 상태에서 두부처럼 몽글몽글해진 사냥류 치즈. 치즈 맛 한번 보세요. 피디님 한번 맛 한번 보세요. 아니 그냥 바로 먹어도 되는데? 네, 먹어도 돼요. 이제 고소하고 그런 맛이 날 거예요. 간 만든 치즈 맛이 궁금한데. 맛이 어떠세요? 저 처음 먹어봐요. 바로 만든 거. 수두부 같이 지금 먹을 때가 또 맛있어요. 짭조름하지는 않고 그냥 고소한 맛이 그냥 굉장히 많이 나네요. 염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맛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순두부처럼 지금은 뜨거울 때 먹으면 또 그 맛이 또 일품이. 사냥류를 응고시키는 과정이 끝나고 응고되지 않은 물을 빼주면 몽글몽글해진 치즈만 남는데, 사각틀에 면포를 깔고 이 몽글몽글한 치즈를 담아 기계로 2시간 동안 눌러줘야만 비로소 치즈의 기본 과정이 끝난다. 유청이라고 그 이제 응고가 지면은 그 물같이 유청이 물같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물을 이렇게 싹 빼야 돼요. 그럼 이제 치즈 덩어리만 이게 남는 거예요. 압축을 해가지고 또 계속 빼고 또 뒤집어서 빼고 그래야 이제 탄탄한 치즈가 나와요.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써야 돼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기계로 꼬박 눌러주면 이와 같은 상태의 치즈가 된다. 하지만 부자농부는 조금 더 시간과 정성을 들여 특별한 치즈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특별한 치즈라고 해서 기대했더니
이건 치즈가 아니라 식빵같이 생겼는데 잘못 가지고 나온 게 아닐까? 이 치즈는 다른 치즈하고 많이 다르죠. 이 치즈는 숙성을 시켜서 이제 1년, 2년 이렇게 묵으면 물수록 맛이 더 좋아지고 또 우리는 또 가격이 더 올라가고 더 좋아요. 3년 정도 됐을 땐 가격이 이제 100g당 한 2만 한 3,000원, 4,000원 정도. 뭐 연 매출 뭐 한 3, 4,000원 정도 오를 거예요. 사냥류 숙성 치즈로 연 매출이 3, 4천만 원? 요구르트, 분양, 숙성 치즈로 연 매출 1억 6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자농부. 박민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동물도 자연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법. 답답한 곳에 가둬두지 마라. 신선한 제품은 고객과의 약속임을 기억하고 게을리하지 마라.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라. 연매출 1억 6천만 원을 달성한 박민호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옛날에는 좋은 추억 같아요. 힘들었을 때가. 열심히 노력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열심히 살면은 역전의 부자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나눔과 배품의 가치를 아는 박민호 부자농부를 응원합니다.